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피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피치는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을 왜 하냐 하면,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이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 아니냐, 나한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꼭 필요한,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는 씨알도 안 먹혀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고객, 마켓, 파이낸셜 모델. 이 세 개가 피치데크에 빠지면 그거는 쓸모없는 비즈니스, 이 피치데크예요. 피칭을 한다는 거는 대부분 IR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설명하는 게 대부분 프레젠테이션이나 피칭이에요. 이 얘기는 첫 번째 단계는 시드머니.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정말로 시장에서 먹힐 만한지를 증명하기 위한 최초 기본 자금이에요. 이게 좀 많아야 1,0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큰 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요구하는 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아이젠하워 장군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좋은 쿼트라서 제가 가져온 건데, 플랜도 좋은데 플래닝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플랜은 다음날 되면 없어질 수 있어요. 무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나 플래닝은 모든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오늘, 내일, 1분 1초 매 순간 계속 계획은 바뀌어야 해요. 그 얘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무슨 돌판에 새겨놓은 것처럼 우리 비즈니스 계획의 아이디어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플래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피치를 하셔야 되는데, 피치하는 순간에는 플랜이어야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플래닝으로 또 변화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고, 특히 VC들 앞에서, 투자자 앞에서 또는 헐트프라이즈 리저널 앞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내용을 완벽하게 구성하시면 좋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흉내는 좀 내셔야 된다. 최소한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이 솔루션을 실현할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멘트는 좀 필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홀트프라이즈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는 어떤 전략이어야 하냐 하면, 내가 이런 문제 발견을 했고 이 문제 발견은 전 지구적으로, 범지구적으로 홀트프라이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슈가 있기 때문에 SDG 차원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이런 솔루션을 가져왔는데 이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실천을 하면 임팩트가 나올 거야.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코퍼레이트 전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전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골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골을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 사회 현상과 문제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솔루션이면 그 문제가 없어질 거야.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이게 우리의 나름의 비전과 미션인 거죠. 그 비전과 미션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스트래티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래티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비즈니스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임팩트가 최종적으로 나올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나름의 논리가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는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이게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스트래티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까 코스트를 기반으로 얼마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고 등등등.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3년 동안 얼마나 수입을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엑셀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고, 이걸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있어야 소위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나올 건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좀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택티컬 디테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상금을 받으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뭐 할 건지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택티컬 플랜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첫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차 첫 분기에 뭐 할 것이고, 두 번째 분기에 뭐 할 것이고, 뉴 브랜드를 언제 만들 것이고,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할 것이고 등등등. 이런 디테일한 계획이 나름 있으면 아주 좋다는 거고, 최소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사적인 논리를 표현할 수 있는 전략과 파이낸셜 모델과 그리고 디테일 정도만 있어도 VC들 앞에서는 충분히 어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그림 하나로 표현을 해놓고 우리는 언제쯤 몇백억짜리 회사가 될 것이고 언제쯤 고객의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로 아니면 노인에서 아동에게로 더 확장 가능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확장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치 데크를 구성을 하실 때에는 뭐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맨 앞에 간단한 설명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executive summary라고 해서. 근데 만약에 뒤로 모든 페이지가 싹 날아갔다고 표현했을 때 executive summary 가지고 여러분들은 피치가 끝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60초, 90초만. 그만큼의 서머리가 있어야 되고 이 서머리 안에는 텍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림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뭐 그래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이 한 페이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뭔가 요약된 페이지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는 문제 발견 부분이고 문제 정의 부분일 텐데 아하 포인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우리의 컨셉은 뭐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면 저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구나.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컨셉이 대충 보여야 돼. 2번에서. 그 페이지가 지금 얘기하는 1번, 2번은 페이지 한 장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얘기하는 make the concept real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려는 비즈니스는 어떤 컨셉이라는 거는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 그래서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은 누구이고 그 고객이 어떤 고충 아니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잠재력도 어마어마해. 최종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임팩트가 나타나요. 이거 뒤에서 표현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건드리려고 하는 고객과 마켓의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How to make money.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 있어. 이런 uncertainty 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차차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야. 이런 정도의 표현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당장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만한 디테일이 나오면 좋겠죠. 디테일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 주에는 뭐하고 다음 주에는 뭐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금만 확실히 정해진다면 우리는 향후 1년 안에, 향후 6개월 안에 무엇을 완수해낼 것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이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준다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executive summary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비즈니스는 이런 컨셉이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지. 우리 고객은 누구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게 되고 잠재적인 시장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발표 자료는 절대로 구구절절 쓰면 안 돼요. 눈에 확확 띄어야 돼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면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거 문제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그리고 피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픽사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 쳐서 픽사웨이 한번 쳐보면 또 엘리베이터 피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흉내 한번 내보세요. 발표 자료는 하나의 벽지에 불과한 거예요. 발표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토론하고 준비하고 그 최종 한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존재할 것이고 그거를 스토리로 얘기를 해낼 줄 알아야 그게 훌륭한 피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어디서 발견했고 뭐가 어떻고 옛날 얘기하듯이 아시겠죠? 그래서 픽사웨, 엘리베이터 피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뒤져보시고 우리 자료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건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피치 데크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맨 위에다가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뭐 워딩 또는 간단한 문장 정도를 넣고 가운데 자료 내용에서는 이미지 또는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면 그거 실천하는 방법들 그거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리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줘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림으로 눈에 띄게 한눈에 들어오게 표현해지는 게 아주 좋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비즈니스를 스토리로 만들어주는 거는 정말 재미있고 설명하는 여러분들도 즐거울 것이고
듣는 사람도 기뻐요. 무슨 옛날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 피치를 저렇게 설명하네 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르는 스토리를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해 주는 방식을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고 읽는 거예요. 보고 읽으면 그 순간부터 앉아있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안 봐요, 여러분. 발표하는 사람은 대화하듯이 앞에 있는 사람을 아이 컨택을 잘하면서 설명하듯이 그렇게 피칭을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오늘은 이 정도 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